제가 어제 미국에서 오신 교포 지도자들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지금 미국에 살면서 봤던 그런 어떤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정치를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클린턴 왕조와 부시 왕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민주공화당의 당원들이, 미국이 공화국인데 대대로 클린턴 집안에서 남편 해먹고 마누라 해먹고, 부시 집안에서 아버지 해먹고 형님 해먹고 이제 동생까지 해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힐러리와 제 부시의 대결을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 왜? 이미 미국에도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 다수의 시각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대로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이번에 대선에서 갈아엎어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버니 샌더스라고 버몬트주 상원의원, 이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진보 정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진보 정당이라는 건 의석 하나도 없는 상징적인 위치의 진보 정당을 하면서 버몬트주에 있는 해링턴이라고 조그만 시의 시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원의원에 갔다가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기존의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는 사회민주주의 수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집회에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몰려다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10만 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힐러리와 전국적인 격차는 굉장히 좁아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햄퍼스 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골수 공화당 당원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말 실수를 하고 분명히 평소에 무슨 살아온 방식이 어떻든 천박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도널드 트럼프를 무조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지지율, 안팎의 지지율이 철옹성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일회용이다, 또 대선 후보로 실제 지명될 가능성은 꼴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나서서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역대 포맷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대대로 해먹는, 학교도 기부금 입학 정도로 해서 갔다 온,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군산복합체나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금융자본가들이 미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지금 그러지 않은 어떤 무명의 인사들이 대부분 1, 2, 3등을 달리고 있다는, 공화당에서도. 그리고 기존에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던 사람들 지금 끝에 가 있습니다. 제 부시는 지금 8, 9%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정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정치 혁명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미국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를 감추고 뭔가 돈을 대주는 사람과 결탁이 되어 있고, 뒤에 이 자본과 정치에 검권 정치를 갖다가 결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워싱턴 DC의 귀족 정치인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역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여야의, 미국 여야의 공화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을 한번 물갈이하고 뒤집으려고 하면 대선에서 한번 판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사람, 샌더스와 트럼프가 미국의 이 대선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기존의 코스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워싱턴에 보면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 또 그 주변에 보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이 방산 장비를 납품하는 군산복합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를 움직여 왔는데, 그 인사이드죠, 숨어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 대리인인 로비스트, 또 정치 기획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판을 움직여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대선이 가면 안 되고 한마디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미국 대선판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아침에 한국신문에 보면요,
의원들의 브레이크 없는 슈퍼 갑 행보 이래가지고 뭐 박기춘 의원이 뭐 자수를 했다고, 이분은 자수서를 냈다고 합니다. 뇌물과 물건을 받았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은 성폭행 논란이 벌어졌죠.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국회 올라가지 않고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낮에 보험 설계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뭡니까? 파주의 윤우덕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그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까지 하는 딸의 또 취직을 부탁해서 그 딸을 위해서 한 명이 더 정원이 추가되어서 결국은 입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비례대표로 뭐 아마 농업계 대표로 간 모양인데,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농업계 대표로 갔는지도 전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쌀을 파는 모양인데 자기 이름을 내건 쌀을 갖다가 팔았다. 자, 국회의원이, 제 같으면 만약에 황장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 자, 식당을 하면 장수식당, 목욕탕을 하면 장수탕, 삼계탕집을 하면 장수삼계탕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유대훈 의원은 술 먹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서 바바리맨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아마 따님이 뭐 바바리맨 때문에 좀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원 18명이 지금 수사 재판 중이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새누리당 의원 아들 한 명이 전 법무공단, 옛날에 법률구조공단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사장이 아마 새누리당 의원 전직 의원이 했는 모양인데, 그러다가 자기 로스쿨 나온 자기 아들을 또 변호사 특혜 취업을 시켜가지고 아들이 이제 법조인으로 되도록 경력을 관리해줬다. 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의 장차관으로 한정해야 된다. 김영란법에 적용돼서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 신문은 10명 중에 9명이 이직하려고 한다, 공무원. 그러면서 그 이유가 김영란법이라, 또 관피아 척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이 다 돈 받습니까? 참 갖다 붙여도.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제가 목요일날 오후 7시 반에요, 여기 당산동 사무실에서 강연회를 하는데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사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 혁신 없이는 미래 없다라는 이 주제로 한번, 미국에는 정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는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지금 이 여야당을 골탕을 먹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레. 그런데요, 2010년에 국세청 조사를 분석한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의 48%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남은 90%가 52%를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위 1%가 국민 총소득의 12%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에서 10%까지가 그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36%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상위 1% 안에 드는 정말로 자산계층도 소득이 가져가는 몫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2에서 10% 안에 든다면 상위 소득 10%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결국은 이 대기업에 다니는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 또 대기업의 블루 칼라, 대기업의 노조 산하에 있는 노동자들. 그래서 임금 한 8천만 원부터 이상, 9천만 원, 1억 이상 억대 연봉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2%에서 1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33개 OECD 국가 중에서 이 부의 편중이 미국 다음으로 2번째입니다. 그래서 2에서 10%가 36%를 가져가는 것은 명실상부한 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공무원, 금융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 앞선 소득을 가져가고요. 실제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그거는 그냥 전부 다 나가는 거고, 그게 일반 국민만 가져갑니까? 기업도 갖고 가고 정부도 갖고 가고.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는 1년에 순이익은, 순소득은 1,000한 600~7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위 10%가 몇 프로를 가져가요? 48%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하위 90%가 52%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1,500, 600, 700 받는 것 중에서 절반 800~900만 원으로 받는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수의 한마디로 저소득층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에 푸드뱅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4,700만 명이라는 겁니다. 7명 중에서 1명이 푸드뱅크에 가서 식량을 얻어먹습니다. 거지죠, 한마디로. 한국도요, 지금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니까 새누리당은 대기업이나 경제인 단체 편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새정치연합은 2에서 10%에 해당되는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노조, 그 다음에 대기업의 노조 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을 격차를 줄이고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야당은 대형 노조들 편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2에서 10%에 해당돼요. 여당은 1%에 해당되는 대기업 사주들 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이나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보수나 진보의 탈을 쓰고 여야의 정치인들을 주무르고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도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요,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은 90%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은 90%가 50%밖에 못 갖고 갑니다. 10%가 50%쯤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변화를 하기 위한 혁명적인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TV 보면서 그냥 욕이나 하고 표 찍을 때는 두 군데 중에서 골라서 하나 툭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제가 2000년에 총선에 출마했을 때인데요, 저는 서울에 하라는 걸 마다하고, 제가 항상 욱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데 적진인 경남 사천의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몇 달을 정말 잠을 안 자고 밥을 갖다 하루에 몇 끼씩 먹으면서 저녁마다 소주를 몇십 잔씩 받아 먹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에 가다 보면요,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가면 저기 비닐하우스가 한 100m, 200m 됩니다. 저 끝에 한 명 있어요. 그 어두운 비닐하우스를 띄어서 땀 뻘뻘 흘리며 가서 악수 한 명씩 하고 또 돌아와서 다른 비닐하우스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날 제가 마이크를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에 걸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TV에 정치인 나오면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멀쩡한 일반 서민들이 다 부록합니다. 그래서 정치인 욕할 게 아니라 정치의 수준은 여러분들 수준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각성하라고 좀 마이크 걸어놓고 선거 전날 욕 좀 했어요. 투표 전날. 왜? 안 그러면 제가 우라병이 생겨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5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가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때처럼 돈을 뿌리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요, 여전히 각종 지학 헬령과 자신의 이해관계, 가치도 없는 연고, 이념에 매몰되어 가지고 정치에 표를 찍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